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 예. 애플을 벗기다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예. 본인은 그 맥바입니까? 맥가입니까? 뭐 어느 쪽이냐고 따지면 사실은 저는 맥킨토시에 대해서나 아니면 애플 전반적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를 처음 접했을 때 접한 하드웨어 자체가 애플 2였는데다가요. 그 이후로 사실 맥킨토시가 막 국내에 소개됐을 때도 제가 사실 뭐 경제적으로 유복하지가 못해서 못 샀다 보면 이제 굉장히 구입하고 싶었던 컴퓨터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맥에도 굉장히 호의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진정으로 사실 좋아하는 것은 리눅스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어떤 개방과 자유 공유의 정신을 대단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애플이 MS의 독점에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든지 독선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에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맥킨토시의 뭐 비판적 지지자라고나 할까요? 뭐 이런 입장이죠. 애플을 벗기다는 그런 관점에서 쓴 책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애플을 벗기다는 그냥 제목을 보고 애플을 단지 욕하는 글이다, 까는 글이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판적으로 말하면서 사실은 지지를 보내는 거라서 정말 이 글을 잘 읽어보신 분은 이게 심지어는 애플을 까는 것을 가장한 애플 찬양서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그 아이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겠네요. 예, 많이 참조했습니다. 사실 예. 이 책에 군데군데에도 아이콘에서 실제로 인용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아이콘이란 책이 제가 많은 분들한테 애플이나 스티브 잡스에서 알고 싶다고 하면 이걸 아이콘을 가장 먼저 읽어라. 이것이 기준이 돼서 다른 것을 읽으면 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다른 것을 읽고 이것을 읽으면 오히려 사고가 흩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편입니다. 아이콘을 보다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 넥스트를 원래 성공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렇죠. 픽사도 원래 그 넥스트에서 그 그래픽 쪽 예. 그 프로그램 만들고 하려고 한 건데 엉뚱하게도 애니메이션으로 잘 되고 이렇게 된 것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분명히 운이 작용했습니다. 사실 스티브 잡스의 일생을 저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위기에서 운 때문에 탈출했구나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운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단계에서 그 사람이 만사를 포기하고 접었더라면 그 운이 생겼더라도 그 운이 닿아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어떤 요즘에 나오는 책들에는 잡스를 배워야 된다. 잡스의 어떤 스피킹 능력이라던가 어떤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결국 결과론이고 사실은 20대 때 잡스가 인도 여행을 갔었던 게 굉장한 그 잡스라는 사람한테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서양에 있으면서 동양적인 어떤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다는 게 그 접점에서 굉장한 새로운 그 네트워킹이라던가 이런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점에서 동의합니다. 사실 똑같은 시기에 창업되고 발전한 미국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회사 중에서 IBM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회사임에도 창의력이라든지 감성이 특히 빈곤한데요. 그런 이유가 서양인 특유의 물질 우선주의에서 기인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잡스가 그런 회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애플을 세우고 발전시키고 지금도 감성과 정신을 더 중요시하게 여길 수 있던 이유는 아마도 20대 때 시절에 인도 여행에서 종교 구루 지도자를 만나서 인도의 어떤 철학과 정신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 췌장암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병가를 낸다거나 뭐 그런 사건도 있어. 그게 굉장히 좀 되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잡스가 죽으면은 애플이 망한다는 그런 소문이 많아요. 그럴 것이다. 어떻게 예견하신가요? 이게 참 민감한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저도 블로그하고 책에서 여러 번 쓴 바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부연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요. 애플이라는 회사하고 잡스라는 개인은 사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름에도 사람들이 지금은 이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비유하자면 세종이 죽었다고 해서 조선이 그와 함께 사라져서는 안 되겠죠. 분명 세종은 위대한 대왕이지만 하지만 이제 세종을 비롯한 대부분의 왕은 다행히도
국가를 영속성 있게 설계하고 그리고 통치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잡스는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를 자기에게만 너무 최적화시켰습니다. 이게 목적만을 중시한 후유증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혁신을 하기 위해서 모든 장애가 되는 요소는 필요 없다. 사실 그 와중에는 장애가 되긴 하지만 어떤 개인이 있지 않아도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잡스는 필요 없다고 봤던 겁니다. 그 역사적 비유를 들자면 이제 잡스 사후의 애플이라는 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마케도니아를 연상하시면 될 텐데요. 알렉산더는 분명히 위대한 대왕이지만 그가 죽은 뒤에 마케도니아는 다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 못했죠. 뭐 그 즉시 망하지는 않았지만요. 전 마찬가지로 그 잡스 사후의 애플에 대해서도 현 체제가 계속 간다면 마케도니아 사후에 알렉산더 사후의 마케도니아처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망하지는 않아도 다시는 지금처럼 엄청난 열광과 번영을 누리지는 못하겠죠. 다만 잡스가 아직 살아있고 이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자각시켜주고 있으니까 잡스가 향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애플이라는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만 최적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바꾼다면 가능성은 그럼 좀 더 애플이 오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잡스가 되게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에 하나가 그 조나단 아이브라는 그 디자이너가 그 항상 같이 있다는 게 굉장한 그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혹시 그런 어떤 잡스의 정신을 그 후에 그 아이브가 CEO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애플의 잡스 사후의 애플 후계 구도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몇 번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그 잡스 사후에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얘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조나단 아이브가 가장 사람들이 바라는 CEO고요. 반면에 가장 유력한 CEO는 팀 쿡이죠. 둘은 팀 쿡은 관리형 CEO고요. 그 다음에 조나단 아이브는 창의적인 CEO긴 한데 대신에 이 사람은 기술은 이해하지 못한 디자이너입니다. 그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몇몇 뉴스를 조합해보면 아무래도 팀 쿡이 CEO로 되게 되면 조나단 아이브는 애플을 떠날 것 같고 반대로 조나단 아이브가 CEO가 되면 팀 쿡이 그 밑에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쪽이 나가야 된다는 건 애플로서는 너무 큰 손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블로그 포스팅에서 과도기적으로 그렇다면 차라리 스티브 워즈니악이 맡아서 그 둘을 통합하는 면이 되면 어떨까 이런 오히려 좀 과감한 상상도 제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